반갑습니다. 제주도 표선면 주민 여러분, 또 제주도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1월 달에 이어서 4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은 역사학 강의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표선면 도서관 책임자이신 우리 계장님과 또 주사님들이신 이정창 주사님, 또 양윤수 주사님들 이 두 분 덕분에 이런 강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정창 주사님과 양윤수 주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강의 주제는 사도세자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생이에요? 1학년? 1학년이에요? 네. 자,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은 30년 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도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네. 얼마 전에 또 유치원생들이 있었군요. 네,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단군 신화를 2년극을 제가 둘이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갈아 넣은 마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씹어 먹으면서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집중력이 참 좋더군요. 네. 그래서 마늘을 그때부터 유치원생들이 먹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되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서울에 있는 모 유치원에서 제가 또 어디 이렇게 출연한 걸 알고서 제가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또 이렇게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연령대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이 계신 그 연령대까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또 여기에는 일반 학생분들도 계시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니까 우리 중학생분들이 자발적으로 온 건 아니고 동원됐어요 이렇게도 얘기하시고요. 또 봉사 시간 채우러요 이렇게 오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봉사 시간 채우러 오신 것 치고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이것처럼 쉽게 봉사 시간을 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중학생분들이 이렇게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또 인민군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우리나라 중2 때문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중2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분들을 빼고는 그 당시, 물론 우리 중학생분들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세자가 누구예요? 왕자 누구예요? 영조 알아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아신다고 얘기는 이렇게 하시긴 하시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그랬더니 청동기요, 고조선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고조선 진도 나간 정도면 조선시대 후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공부하신 분, 대학생분들도 계시지만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파용동검 배우던 시기와는 완전 다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관련돼 가지고서 제가 강의 주제를 너무 딱딱하게 잡으면은 또 이렇게 많이 또 안 좋아하시고 이러실까봐, 또 이렇게 이 영화 자체가 정치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가족사 개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영조는 과연 좋은 아버지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조 임금은 왕이신데요. 그 왕이 도대체 또 어떤 분이냐? 어떤 분들은 이래요. 18세기에 우리나라의 르네상스를 이끈 왕을 두 사람 얘기하라면은 영조와 정조다. 그래서 이른바 영종조 시대 이런단 말이에요. 영조가 왕이고요. 정조도 왕이에요. 아셨죠, 중학생 여러분? 네,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섭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떠드셔도 좋은데 너무 시끄럽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종조 시대의 시기에 정조 임금은 정말 외울 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국사 시간에 공부할 때 시험 문제로 무조건 나옵니다. 영조의 업적이 뭐냐, 정조의 업적이 뭐냐 이렇게 맨날 물어보는 문제가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그만큼 큰 업적을 남기는 왕들인데, 근데 가족사, 가정상 매우 트레저디, 비극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도서관 주사님들 차를 얻어 타고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저희 회사 실장님 차를 얻어 타고 왔는데,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좋은 정치가가 되는 건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세종대왕은 자기 뒷면에 뭐가 있는지를 절대 못 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폐를 말하면서요. 그분이 정치가로 훌륭한 분이지만 또 세종대왕의 가족사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는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세종대왕도 평생을 불우하게, 되게 우울하게 사셔서요. 사실은 불교에 귀의하신 분입니다. 조선하면 유교잖아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를 가지고서 통치했던 시대, 또 유교의 최고 군주 하면은
모범적인 이상군주가 세종대왕이신데 그분이 불교 신자였다는 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제 생각엔 세종대왕이 그만큼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조임금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이지만 사실 세종대왕과는 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가슴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는 가끔씩은 있어요. 역사적으로 통치자들 입장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예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버지가 중학생분들 잘 들으세요. 아빠가 아들을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중학생분들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죽였어요. 믿겨져요, 이게? 근데 조선시대 영조임금은 그랬어요. 공부를 너무 안 한다고. 공부를 못했고, 안 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죽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영조임금은 조선의 왕으로서 나는 왕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조임금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세자 죽일 때 네가 죽으면 300년 종묘사직이 살고 네가 살면 300년 종묘사직이 결단날 판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아비 앞에서 칼을 물고 자결을 해서 열성조들 앞에 사죄하라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마 왕이었다면 아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또 말썽 피운다고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바로 영조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의 모티브예요. 그래서 뭐 좋은 정치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의 역사에서는 우리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예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뭐 말씀드린 세종대왕도 그랬고 또 정도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도전이라는 분은 조선을 개국한 사람인데 그 정도전도 매우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정도전의 가족들이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하물며 오죽하면 정도전의 아내가 정도전에게 쓴 편지 가운데 군자의 삶이란 정녕 이러한 것입니까? 당신은 아침에 밥이 있든 저녁에 죽이 끓든 전혀 생계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신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기에 언젠간 가문을 바로 세우고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이 나라를 또 잘 이끄실 분이라는 생각에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우리 가문이 일어나겠거니 생각을 했더니 지금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합격하자마자 바로 죄를 입어 몸은 멀리 유배를 가 있고 집은 풍비박산이 나서 정씨 가문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큰 치욕적인 화를 당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정녕 군자의 삶이란 말입니까? 내가 그것이 진짜 군자의 삶이란 나는 내 남편이 군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절규 같은 그런 글을 또 쓴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주제가 아버지라서 좋은 정치가 혹은 좋은 혁명가가 사회운동가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6월 달에 이제 제가 한라도서관에서 할 주제인데, 김구, 이승만 선생 두 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김구 선생 다 아시죠? 그분이 영화로 제작됐던 거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그 영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우리 아주 똑똑하네요. 대장 김창수입니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이 원래 태어나실 때 본명이 창수입니다. 창수. 근데 이름을 구로 바꾸셨어요. 백범이라고 하는 호가 있으시죠? 그것은 백정범부를 줄임말입니다. 백정범부란 가장 평범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본인의 호와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사셨죠. 난 대한의 가장 평범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놓고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분이 됐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시험 문제 내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 김구가 와이프, 즉 아내 되시는 분, 또 자녀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비루하게 사시고 힘들게 사셨는지 아는 분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 주제를 오늘 잡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 영조 임금을 얘기하려면은 사실 그 어느 정도의 가계도가 좀 필요할 듯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18세기입니다. 자, 18세기 하면은 이게 또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 18세기는 전 세기인 17세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17세기는요, 최악이었어요. 17세기 최악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16세기 말에 있었던 임진왜란. 그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고요. 역사적으로 200년마다 한 번씩 온다라고 하는 기후의 급변, 전염병에 굉장히 많이 돌면서 인구가 급감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기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게요, 15세기, 17세기, 19세기 이런 200년 단위로 이어지는 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럼 19세기도 안 좋았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접근하면 역사적으로 공부할 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일단 별로 안 좋았던 시기, 그죠? 그럼 17세기 안 좋았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실학이. 그럼 19세기는 어때요? 안 좋죠. 그때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19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19세기 다음 2세기 다음 몇 세기가 돼요? 21세기죠. 지금 어때요? 지금이 21세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런 주기가 있어요. 그럼 이 18세기라고 하는 시점은 17세기의 이 최악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인 관계에도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전쟁도 굉장히 많았고 하여튼 뭐 급변하던 시기에 기후도 안 좋고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됐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18세기의 왕들이 누가 계시냐 그러면은 숙종이라는 임금이 계시고요. 이 숙종 임금의 아드님 가운데 한 분이 경종. 국사시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외우고 계실 거예요. 숙경형, 형이 아니라 영, 그죠? 숙경영 이렇게 합니다. 광인효현, 숙경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숙종 다음의 왕이 사실 경종이세요. 근데 그 아드님이 한 분 더 계세요. 그 아드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영조입니다. 이 영조가 탤런트로 말하면 바로 광호입니까? 강호입니까? 광호입니까? 알았습니다. 저는 이건 약합니다. 이게 연예인들이 송광호 씨입니다. 그래서 이 영조 임금이 바로 이 숙종의 두 번째 아드님이세요. 그리고 뭐 영조 임금과 경종 임금은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혹시 경종의 엄마를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되게 유명한데 이 항상 그 사약 먹는 여자로 나오죠? 바로 희빈 장씨, 장희빈입니다.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경종이. 그래서 이분은 결국 사약을 드시고 돌아가셨죠? 누가 죽였어요, 장희빈을? 아니 뭐 왕의 엄마를 죽일 수 있을 정도면 누구밖에 없겠어요? 왕입니다. 그래서 숙종이 자기 두 번째 부인을 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강호가 아니라 영조 임금의 엄마가 나와요. 이 영조 임금의 엄마가 바로 누구냐 하면 숙빈 최씨입니다. 야, 모든 이 사단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제. 자, 이 최숙빈이라는 인물의 출신이 바로 뭐냐면 궁중에서 가장 천하다는 무술입니다. 무술이가 뭐냐 하면 물을 깃는 여인이라는 말에서 어원이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수기 필터 갈아주는 여자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왕실에서. 근데 이제 이분이 미색이 뛰어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최숙빈이 무술위에서 바로 숙종의 승은을 입죠. 그래서 바로 이 영조를 낳게 됩니다. 천한 출신이었던 최숙빈이 낳은 아들 영조는 사실 엄밀하면 대권 경쟁에서 이미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장희빈의 아들 경종도 정통성이 매우 취약하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조선시대 후기 역사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요분의 아들이 이분이고 이분의 아들이 이분이다라는 것만 알면은 아주 쉬워져요.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이제 당파가 갈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쪽 사람을 지지하던 사람 붕당, 정당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정당이라고 하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당이 있잖아요. 우리 중학생분들이 계시니까. 당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당이라는 말은 똑같이 썼어요. 근데 친구들끼리 만든 당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쓰는 표현을 친구를 붕이라고 했습니다. 붕.
그래서 이때 친구들끼리 만든 당이라 해서 붕당이라고 했는데 이 붕당이 달라요. 이쪽은 뭐라고 불렀냐면 소론이라고 불렀고 이쪽은 노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노론과 소론의 차이가 뭘까요? 이름부터 보면 이건 소고 이건 노니까 여러분들 남녀 노소 이러죠. 그래서 노소 하면 노가 누굴 말해요? 어른들, 연장자, 그지? 소는 아이들, 그러니까 연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노와 소의 대립이에요. 그럼 이 노론을 만든 사람들은 소론에 뭐가 였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스승이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스승님, 나이 많은 분들과 나이 적은 분들 가운데 성향을 얘기하자면 이것도 되게 편해요. 자, 나이 많은 사람이 보수적이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보수적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른들이 보수적이세요? 애들이 보수적이에요? 얘네들이 보수적이세요? 우리 어른들이 보수적이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쪽이 어때? 되게 보수적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뭐라 그래? 진보적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진보적이라고 봐요. 진보적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난센스예요, 난센스. 난센스가 아니라 상식 수준에서 뭔가 개혁을 부르짖고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보수적인 체계 이런 거를 뒤엎자라는 건 노 쪽이겠어, 소 쪽이겠어? 야, 바꾸자, 이게 어느 쪽이에요? 소다. 야, 기존에 있는 체제를 지키자가 어디예요? 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힘이 더 셌겠어요? 어른들이 힘이 더 세요? 애들이 힘이 세요? 그래서 노론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역사는 노론 중심이다. 물론 여기 역사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쟤 왜 강의를 저렇게 하지?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대중들을 위한 강의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론, 소론 관련돼 가지고 물론 역사 공부한 분들 계시지만 어려운 말로 이거를 회니시비라 그래요. 회니시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회니시비 이렇게 불러요. 회덕과 니산의 대결이다. 회덕은 지금의 대전을 말하고 니산은 니은 시옷이죠. 논산입니다. 그래서 대전 학파와 논산 학파의 싸움이에요. 송시열 계열과 윤증 계열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중학생들 다 자요, 그죠? 지금 서서히 눈이 감기기 시작해서 제가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요건 알아야 돼요. 이 영화를 알려면은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조 임금이 자식이 귀해요. 사실 조선시대 왕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아들을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 무슨 물건도 아니고 왜 생산이라 하지? 그게 원래 우리식 한자예요. 여러분들 요즘 쓰고 있는 출산이라는 말이 있죠. 그 일본식 한자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의 사극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왕자 아기씨를 생산하셨습니다 이러지. 왕자 아기씨를 출산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쓰죠. 출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날출, 아웃풋 이런 뜻이고 생이라는 말이 뭔가 태어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어떤 게 그 아기를 더 존중하는 말이겠어요? 아기가 아웃풋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날생, 날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아기들을 낳을 때 출산이라는 말 안 쓰고 뭘 썼어요? 생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왕이 앞에 있는 왕들, 특히 이 숙종임금 때부터 자손이 되게 귀해요. 그게 뭘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영조임금에서 답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이 영조임금의 어진이 남아있어요. 사실상 임금님들 27분이 계세요. 조선시대. 27 킹스가 있다고. 근데 이 27명의 왕들 가운데서 진짜 얼굴이 알려져 있는 왕들은 많지 않아요. 태조 임금 남아있어요. 이성계. 그 다음이 누구예요? 10,000원짜리 표지 모델? 세종대왕도 진짜 얼굴 아니에요. 그 상상화예요. 그 세종대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그 광화문 앞에 앉아 계신 세종대왕이 얼마 전에 목욕하신 하도 미세먼지가 많아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닦는 공무원들이 또 투입돼가지고서 그거 닦아서 공무원 되면 다 그런 거 할 거야. 근데 그런 거 하는데 세종대왕 얼굴 그거 상상화예요. 알지 못해요. 10,000원짜리 표지 모델 세종대왕 얼굴 아니에요. 그냥 그럴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의 얼굴은 묘사는 돼 있어요. 둥구스름했다. 자, 저 얼굴 생각하시면 돼요. 좀 실망이죠. 그래? 그리고 키가 18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100kg가 넘으셨어요. 이거 아주 육중하신 분이. 그분은 밥상에 고기가 안 올라오면 밥을 안 드신 분이세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그 어른들, 조상님들이 자, 할아버지가 이성계자. 이성계가 누구예요? 고려발기. 왜구들을 다 작살내고 홍건적 작살내고 몽골 침략 다 진 적이 없는 고려 최고의 장군이에요. 그 이성계 장군의 손자니까 또 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종이죠. 이방원. 아, 이방원 또 유동근 생각나죠. 용의 눈물.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애기들은 몰라요. 용의 눈물. 역적 민무실 민무고를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동근이죠. 그런 파워 있는 그런 기가 아주 센 가문의 자손이 세종이세요. 그분 세종대왕이 얼마나 나셨는지 아세요? 18남 4년 낳았어요. 22명의 자손이 계세요. 18남 4녀면은 아들만 18이고 딸이 4이에요. 그죠? 그럼 조선시대 이 세종대왕의 가장 훌륭한 업적이 뭐예요? 뭐 훈민정음 이런 거 아니에요? 아들을 많이 생산했다. 그 세종대왕이 그 육중이에요. 근데 영조임금 어진이 남아있어요. 이분이 남아있는데 혹시 영조임금 어진 보신 분? 자, 키가 크고 육중해 보이세요? 왜소해 보이세요? 왜소해.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분이 자, 가뭄이 되게 많이 들었다 그랬죠? 그럼 농업 생산량이 높아야 낮아요? 낮았어요. 농업 생산량. 그래서 이걸 동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분이 반찬을 3개 이상 놓지 마라. 그리고 육식을 안 하세요. 그리고 뭐만 드시냐면 채소만 드세요. 그래서 이때 되게 영조임금이 즐겨주셨다는 채소 이름이 본인의 정책과 연결돼가지고 나온 채소 이름이 바로 뭐냐면 들어보셨죠? 탕평채예요. 못 들어보셨어요? 오색 나물 이렇게 막 놓고서 막 섞어 먹는 그 얘기는 붕당이 다 다르지 말고 뭐 이렇게 섞여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드신 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탕평채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드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뭘 내리시냐면 전국에 금주령을 내리세요. 본인이 술 안 드세요. 금주했고 육식 안 했고 자 벌써부터 술 고기 안 하시죠? 뭐만 드세요? 채소 야채만 드시고 하루에 밥을 많이 드시지 않아요. 엄청 왜소하세요. 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고기 안 먹으면 아들 안 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손이 귀했어요. 자 그럼 아들이 많았을까 딸이 많았을까? 네, 딸이 많았어요. 그 영조임금이 따님만 4 넘어요. 나중에 뭐 한 6, 7 더 낳긴 하셨지만 아들이 2이었고 딸이 훨씬 그 많았어요. 딸이. 근데 이 아들 둘도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효장세자라고 했어요. 효장세자라고 하는 이 효장세자는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로부터 뒤에도 딸이 계속 나왔어요. 4이. 그러니까 영조임금이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대통을 이어야 되는데 내 나이는 40이 넘어갔고 근데 아들이 없어. 조선시대 나이 40이면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 40 아니에요? 조선시대 평균 나이, 왕의 나이가 43세예요. 수명이.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3, 4년 뒤에 영조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임금이 엄청 급해졌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이분들이 이제 그 후궁이 많으세요.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걸 이제 참조하시면 돼요. 영조임금께서 후궁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영조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궁이 있어요. 후궁에는 다 뭘 붙이면 되냐 하면은 빈을 붙이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장희빈, 최석빈이라고 써 있죠. 여기 정일품 4명부 품계인데 이 빈이라는 품계를 붙이면 되는데 칭호를 붙이면 되는데 영조의 가장 중요한 빈이 누구실까요? 예, 영빈이에요. 알겠죠? 외우기 쉽죠? 제 버릇이 이런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영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빈이 누구다? 영빈이다. 근데 영빈의 성씨가 무슨 성씨냐면 이씨예요. 그 영빈 이씨가 후궁이었는데 역시 본인의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었던 것 때문이었는지 이분이 드린 후궁도 높은 가문들이 없어요. 쉽게 가면 영조도 양반과 그렇게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왕이었는데 엄마는 평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지 왕자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컴플렉스가 엄청 크다는 거 알겠죠? 한번 혈통이 고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사실은 나 혈통이 고귀하지 않으니까 나는 나중에 결혼할 때 좀 좋은 신분의 그 여인과 결혼해야겠다.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의 딸과 혼인을 해서 그 관계를 좀 이렇게 높게 잡겠다. 본인 신분을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영조는 진짜 그거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영빈이 씨도 신분이 높지가 않았는데 그만 여기에서 세자가 나와요. 몇 살에? 40세. 이제 죽기 직전 한 3, 4년이라고 생각한다면 평균 수명 내가 이제 80 정도 됐을 때 아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에. 그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이 세자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었어요. 이 영조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조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세자가 처음 태어났을 때 영조 아버지가 40세 이런 얘기를 해요. 35년생 1735년 1월 21일 사도세자가 태어났고요. 그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삼종의 혈맥이 끊어지려다 비로소 이어지게 되었으니 돌아가서 여러 열성조를 뵐 면목이 서게 되었다.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감회 또한 깊도다. 삼종의 혈맥이 끊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숙종의 아버지이신 현종임금, 숙종임금 그리고 경종임금 다 혈통이 없어요. 사실 되게 애매해요. 그럴 뻔했는데 이 우리 아들 세자가 태어나서 비로소 얼마나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다. 나 죽어도 이제 우리 아버지랑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제 면을 들 수 있게 된다. 너 아들도 못 낳고 뭐 했냐? 조선왕조 끝날 뻔하다가 이 아들 사도세자를 내가 봐서 드디어 우리 아버지를 뵐 면목이 서게 되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고심 끝에 이름을 뭘로 정했느냐? 이 세자의 이름이 바로 뭐였냐? 선이에요, 선. 조선의 왕자들은 다 외자들을 많이 써요. 이선입니다, 이선. 그럼 선이라는 말이 뭐냐? 너그럽게 살아라. 이게 왜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소론당판이 노론당판이라고 하는 이 당들끼리 싸움이 아주 극심했어요. 근데 영조가 추구했던 정책은 이 당파 싸움을 그쳐라요.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형국이죠. 110석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 있는데 민주당 계열과 한국당이 지금 부딪힌단 말이에요. 당파 싸움이 얼마나 극심해요. 근데 왕 입장에서는 그거 하지 말고 민생을 돌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 내 아들인 넌 세자, 너도 신하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너그럽게 대하기를 바라노라. 또 나의 뜻을 그렇게 이어가길 바라노라 라는 뜻으로 선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면을 보여주세요. 1762년 세자 28세. 불을 꺼야 될 것 같은데. 네, 불을 한 번만 꺼주시겠습니까? 껐다 켰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잘 안 보여서요.